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운수 99라는 제목으로 좋은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정치에 대해서 네 번째로 국론을 통일하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국민 편가르기 하는 이념 정치를 했어요. 정치 중에 가장 더러운 정치가 이념 정치예요. 가장 빌어먹을 정치, 그 이념 정치라고요. 그래서 국론이 첨예하게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내전 준비 단계에 지금 이르렀어요.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몰상식한 놈 자식들 그냥 나라를 망치고 있어, 이놈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집회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기가 막혀. 강화문에서, 서초구에서, 대통령 사저에서 이거 뭔 짓입니까? 이게 뭔 짓이냐고요? 가장 잘못된 정치를 멋모르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8.15 강복을 했지만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공산 정권으로, 남한은 민주 정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쪼록 그때부터 이제 내부적인 폭동이 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으로 통제를 해버리니까 꼼짝도 못해. 다 죽여버리니까. 남한은 민주사회니까 그래까지는 못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법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희생자도 많고 빨리 이것을 억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저는 고향이 여수라 나서 여순 반란 사건을 잘 압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여름에 우리 동네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옛날 말로 꺼죽대기라고 다 거기서 밀집으로 만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순 반란 사건 때의 과정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여수 로타리에서 그놈들이 앞으로 오면 다 나남고 사는 좋은 세상 옵니다 하면 완장을 차주고 거기에 찬동한 사람, 그때부터 인공기가 다 걸렸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깜짝 놀랐대요.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니까 안 죽었어. 그때 좀 배운 사람, 좀 산 사람, 공무원 다 죽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놈들을 토벌한 것이에요. 토벌. 그 양민학살입니까? 여수 MBC에서 한때는 또 저쪽으로 했다, 한때는 이쪽으로 강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세요. 돌 김용옥! 배운 놈이 그냥 양민학살이야? 거기에 못 모르고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민학살하면 다 죽여버리지 왜 나머지 살렸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민을 학살할 정신병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못 모르고 거기에 가담했던 분을 색출해서 토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과 군인들이 국가 권력을 행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질서를 안 잡았으면 인민공화국 돼야 돼.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놈들 그냥 우리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뜨거운 꼴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자냐 우냐 그래.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도 피눈물을 흘리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민주국가에서 좌파 세력이 뭔 짓거리입니까? 저는 고향이 전라도 여수라고요. 남로당 지하 세력이 지금 커져가지고 내전 정도로 지금 이것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우리 착한 전라도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속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 그동안은 국론이 통일이 못된 것은 민족의 암덩어리, 아까 그랬죠. 남로당의 지하 세력이 알게 모르게 늘 큰 것이 문제고, 군사정권 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 세력이 또 힘을 키운 거야. 민주화 세력으로. 그러면서 종교적 운동으로 또 학생들을 또 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좌파 운동은 그래서 제주 4.3 사건도 핵심 멤버들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면 애국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악하는 거야.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편만 잘 되면 돼. 이런 못된 놈 것이 이념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더 무서운 내전이 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국론을 통합시킬, 국론을 통일할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계속 전후의 시체를 넘고 또 넘어야 돼.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오늘 저는 국론을 통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딱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직 정치할 자가 나와서 국론을 통일해야 돼. 그러니까 좌측에 나와도 안 되고 우측에 나와도 안 돼.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닌 정직 정치로 국론을 통일해야 돼. 정직하게만 정치해보세요. 좌파고 우파고 다 쓰러집니다. 똑바로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국민들이 열화 같은 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민주주의와 공사주의란 말이 없어요. 그건 다 사실은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헬라 철학. 성경에서는 정직 정치만 나옵니다. 그것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다윗 임금인데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와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직 정치하는 걸 기뻐한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정치해야지.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 그래. 그건 정직 정치하는 길을 말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로 이제 결집을 시켜야 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론을 통일하려면 이력의 정치보다 도의 정치를 해야 돼. 도의 정치. 우리나라 김인현 3월 1일 3.1절 사실은 선언문에서 이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온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력의 시대는 언제가 간다? 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의 시대 정치를 해야만 국론이 통일돼. 자 정치하면 안 되고 우 정치하면 안 돼. 도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인류가 철이 들면 전쟁 시대가 가고 평화 시대가 온다고 이사야 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부터 와야 되겠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11장에서는 6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것이다. 7절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때가 올 것이다. 8절에서는 젖먹는 아이와 독사야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놀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성악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정직 정치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론을 통일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쪼록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합의 정치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탕평책 또는 대정계 개편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 정치판 바꿔줘야 돼. 이대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줄 알아. 다 죽여버려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안 그랬습니까? 보수를 다 괴멸해버리면 20년 집권할 것이다. 그럼 모지런 놈이 어디 갔습니까? 나는 모지런 놈이라 봐. 국무총리 아니라. 야 임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괴멸해버린다? 5년밖에 못해. 정직 정치하세요. 오래 하려면. 오래 하려면 도의 정치해야 돼. 오래 하려면 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결론 마칩니다. 국론이 통일되지 않으면 통일돼도 문제고 결국 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라 망하고 나라가 결국 파국으로 가고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론을 통일할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중도에서 나와. 중도에서. 그러니까 장애에서 한번 나와야 돼. 대통령이. 또는 비제도권에서 나와야 돼. 비제도권에서. 또는 정치혁명을 일으킬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고 도에 정치할 정신지주 차원 높은 이제는 영감의 정치로 국민을 화합시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중심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